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더라도 줍지 마시라. 100만 원 이하는 줍지 마시라. 100만 원 이하가 딱 봤는데 한 50만 원 정도 된다? 줍지 마세요.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주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은 어떤 질환입니까? 허리 디스크라는 건 뭐 말은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걸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허리 디스크라는 건 허리 속에 들어가 있는 물렁뼈를 지칭한 하나의 명사죠, 명사. 그 물렁뼈 이름이 디스크입니다.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디스크인 거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디스크 하면 그 디스크가 손상이 된 상태, 디스크에 생긴 병을 디스크라고 부르는 건데 엄밀하게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오랫동안 그 일하는 자체도 디스크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원인. 김 기자님 그렇게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어도 안 아프시죠? 아니요. 아프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파요. 그래서 저는 아프신 적이 없었죠? 아니. 저는 그래서 사실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있으려고 하면은 일어나서 해요. 일어나서 이 책을 쌓아놓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앉고 하는데 이게 저도 사실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좋은 방법이죠. 아 그렇습니까? 아주 김 기자님이 본능적으로 본능적 백년 허리를 익히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천재십니다, 천재.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앉아 있으면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 뒤에는 요추전만이라는 이 곡선이 있는데요. 서 있을 때 허리가 이렇게 휘는 이 곡선, 이 곡선이 허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정상인이 30도에서 80도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이 앉잖아요. 의자에 앉으면 45도는 30으로 줄고 65도는 50으로 줍니다. 앉는 것 자체가 서 있을 때에 비해서 요추전만을 15도를 손해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요추전만이 있으면 있을수록 디스크는 더 튼튼해지는데 디스크를 더 프로텍션하는 자세가 되는데 그게 앉게 되면 15도를 손해 보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앉으면 더 아픈 거죠. 그런데 나이 들면 들수록 서 있을 때 요추전만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 별로 안 아프지는 거죠. 앉아서 이렇게 있는 자체가 디스크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올바르게 앉아 있는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좋죠. 교수님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 앉아 있으면서도 디스크를 아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아물게 하느냐? 서 있을 때 65도였다가 앉을 때 50도가 되었으면 앉았을 때 65도를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앉아 있으면서도 요추전만을 서 있을 때랑 똑같이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한번 직접. 의자가 좋아야 됩니다. 의자가 어떻게 돼? 의자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건 곡선은 있긴 하나 이 의자는 뒤로 젖히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이 곡선이 내 허리를 딱 받쳐줘야 됩니다. 이 곡선이. 그리고 보통의 이 곡선으로 허리 받쳐주는 거는 충분치 않아서 전 여기다가 쿠션을 넣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의자 등받이하고 허리 사이. 그러니까 허리가 닿는 부분에 쿠션을 그렇죠. 넣으라는 말씀이시죠? 김 기자님 앉아 보십시오. 옆으로 해서. 옆으로. 자, 의자 엉덩이를 쭉 집어넣어서 등받이에 딱 그렇죠. 엉덩이가 끝까지 집어넣어서 등받이에 닿아야 되고요. 이 의자 이 안장이 너무 길면 좋지 않아요. 지금도 이 안장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게 좀 긴 편이에요. 한 이 정도 와야죠. 이 안장이 여기를 툭 치니까 닿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 엉덩이가 여기까지 오질 않잖아요. 이만큼 뜨잖아요. 제가 자리가 짧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의자를 하셔야죠. 우리나라가 저도 사실 다리 짧은 사람이 아닌데 이게 너무 길어. 이걸 이렇게 앉으면요. 저도 엉덩이가 아주 잘 닿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닿네요. 그러니까 이 안장이 너무 길면 안 된다. 첫 번째. 그래서 앉았을 때 엉덩이가 여기까지 쑥 다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댔을 때 이 곡선이 허리를 밀어줘야 되는데 이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더 밀어주려면 여기에 쿠션이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앉아보세요. 확실히 편합니다. 생활에서 행동하다가 디스크 질환을 유발하는 많죠. 그런 행동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죠. 몇 가지만 한번 짚어주시죠. 뭐 신발끈 매는 거. 신발끈. 보통 신발끈 이렇게 매다 보면 허리가 구부러지면 디스크는 찢어지게 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면.
허리가 펴져 있으면 찢어졌던 디스크가 아물게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구부리지 않고 신발끈을 매라. 네.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요. 저 이제 집에 나갈 때 네. 신발을 구부리고 하는데 신발끈 안 매시면 아니 되죠. 신발끈 이게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 자세를 취하게 되잖아요. 김 기자님 댁에는 다 허리 튼튼한 분들만 계셔서 그런데 저희는요 이렇게 긴 구두 주걱이 있습니다. 이만큼. 긴 구두 주걱. 제가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연구실에도 있고 어디나 다 갖다 놓습니다. 허리를 고추 세운 채로. 그래서 발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예. 구두 주걱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신발끈이 예. 길 가다가 혹시라도 풀어지면 예. 이런 식으로 하죠. 여기 발 올려도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허리는 절대로 숙이지 마라. 절대로 구부리지 마라. 그거 안 보셨구나. 아니 방바닥에 길바닥에 돈이 예. 떨어져 있더라도 줍지 마시라. 100만 원 이하는 줍지 마시라. 100만 원 이하가 딱 봤는데 한 50만 원 정도 된다? 예. 줍지 마세요.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주겠습니다. 뭐 그런 떨어져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줍게 되잖아요. 예. 저는 1,000원짜리도 줍습니다, 사실은. 예. 주울 때 이렇게 주우라는 거죠, 이렇게. 아니 진짜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있으면은 주울 때 이렇게 골프 그렇죠. 홀아웃 할 때 골프볼도 집을 때 예. 우리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프로 선수들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프로 선수들은 홀아웃 할 때 저 클럽 들고 이렇게 빠집니다. 손채로. 한쪽 손채로. 안 아프신 분들은 괜찮은데 김 기자님은 아니 95세까지 그냥 지금처럼 사셔도 돼요. 제가 그러다가 또 교수님한테 진료 받으러 갈지 모릅니다. 아니 부모님한테서 튼튼한 디스크를 받은 분들은 괜찮으세요. 다른 또 실생활의 디스크 질환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수면도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죠. 잠자는 거. 잠자는 거. 예.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허리가 아프면 그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매트리스에서 자면 안 된다. 그 나무 마루 바닥에서 자야 된다. 이런 걸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들었는데 잘못된 겁니다. 아주 좋은 매트리스에서 자. 이 매트리스를 쓰라고 권고하시는 거는 그 허리를 푹신하게 받쳐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 보통 6시간 내지 한 8시간 자잖아요. 예. 허리 자세를 어떤 모양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날 그 사람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6시간, 8시간 동안 잠을 제대로 자면 디스크가 붙고 6시간 동안 디스크가 붙는 거고 나쁜 자세로 자면 6시간 동안 디스크가 찢어집니다. 디스크가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추전만이 있는 상태로 자야 되는데 똑바로 누웠을 때 요추전만이 있는데 만약에 바닥이 딱딱하면 중간에 붕 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추전만이 점점 무너져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 디스크가 찢어지게 돼요. 아주 좋은 매트리스는 엉덩이가 들어오는 데는 푹 들어가고 허리가 있는 부분은 다시 튀어 올라오고 이런 곡선을 잡아줍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곡선을 그 매트리스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면을 할 때는 어떤 자세? 이게 측면으로 누워서 누우는 교수님 것도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11자로 자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늘 보고 똑바로 눕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자다 보면 한 5번 내지 6번 정도 돌아 눕게 됩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측면으로 계속 자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바로 누워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기상할 때 요령도 있을까요? 중요하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침대에서 일어나는 요령이 있고 그다음 방바닥에 욕 깔고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는 요령이 있는데 욕 깔고 눕는 건 제가 하지 말라는 거니까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누워서 침대 가장자리로 이렇게 잘 돌아 누운 다음에 다리부터 먼저 내리고 이렇게 일어서면 되죠.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지금은 만약에 요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면 허리가 전혀 구부러지지 않고 누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누웠지 않습니까? 이게 요가 아니고 이제 침대다. 그럼 침대 가장자리 이렇게 온 다음에 다리를 내려서 몸이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왼쪽 팔목을 받치면서 이렇게
일어나면 허리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측면으로 몸을 돌려서 예, 측면으로 몸을 돌려서 다리를 예. 먼저 이렇게 좀 내리고 예. 그 다음에 다리가 이제 내려가 있으니까 예. 몸이 일어나려는 이 중력을 좀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중력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엘보를 예, 아유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이제 수면 자세에서 비롯되는 허리 디스크까지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또 실생활에서 뭐 또 있을까요? 많이 있죠. 사실은 예. 자동차. 예. 아 자동차. 예. 그 운전 자세도 상당히 중요할 거란 물론이죠. 말이에요. 예. 예. 김 기자님은 차는 뭐 브랜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아니 뭐 좋은 게 아니라서 세단입니까? SUV입니까? SUV. 그것도 벌써 그 본능적으로 갱년 허리에 대한 개념을 다 갖고 계시네. 야. 세단보다는 SUV가 허리에 덜 부담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아까 제가 의자 이야기할 때 깜빡했던 게 의자의 안장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앉았을 때 의자 안장이 낮아가지고 골반의 중심이 무릎 중심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요 허리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해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 가서 의자에 앉으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의자가 너무 낮으면 낚시 의자 같은 거. 그게 바로 이 엉덩이가 무릎보다 땅 쪽으로 내려가면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반이 무릎보다 약간 높이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캠핑 많이 하는데 사실 캠핑 의자들이 대부분 좋지 않죠. 엉덩이가 쭉 내려가 있잖아요.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단이 이제 앉아 보면 골반이 무릎보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죠. 스포츠카는 더 이렇게 되죠. 스포츠카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허리에 나쁘죠. 그러니까 장시간 운전을 할수록 그 자세 자체가 디스크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네요. 그죠. SUV도 오래 운전하면 허리에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서 있는 거에 비해서 15도 요추전만을 손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자동차는 SUV 운전하는 게 좋고 SUV 운전할 때도 허리 뒤에 쿠션 넣고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엉덩이는 최대한 등받이에 붙이고, 등받이에 붙이고 그리고 최대한 높이고. 자동차. 이거 실생활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컴퓨터 하는 자세 뭐 이런 거. 그게 어차피 일반인들이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자세 아니겠어요? 의자. 그렇죠? 오랜 시간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보게 되면 한두 시간 이상을 앉게 되는데 그 자세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TV 많이 봐서 허리 아파서 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소파에 이렇게 퍼질러서 보거나 소파 밑에 내려가서 또 앉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소파 밑에 방바닥에 앉아서 그런 분들은 이제 요추전만을 잃게 되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 구부러져 있는 동안에 디스크가 조금씩 찢어집니다. 그래서 아픈 거라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픈 분들 식탁 의자에 앉아서 보라. 소파가 식탁 의자보다는 낮습니다. 낮고 푹 꺼지게 돼 있죠 보통. 등받이까지도 많이 멀고 하기 때문에 소파에 앉으면 허리에 좀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운동을 할 때 원칙입니다.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원칙은 척추위생이고요. 운동을 할 때 원칙은 삼마라의 원칙을 지키시라. 삼마라 세 가지를 하지 마시라. 첫 번째는 뭐냐? 허리 구부리는 동작을 하지 마시라. 허리 구부리는 스트레칭, 허리 구부리는 동작인데 그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이렇게 누워서 다리 당기는 이런 거. 이것도 골반을 뒤로 돌려서 허리를 구부리는 겁니다. 다리를 두 개 같이 당기는 거 이런 거. 이게 다 삼마라의 첫 번째 마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마라는 뭐냐면 허리 근육을 키워서 근육의 힘으로 허리를 버티게 해서 허리를 낮게 하자 하는 거는요. 디스크가 찢어지기 전에는 맞지만 디스크가 찢어진 사람들은 그 근육 운동 하는 것만으로도 디스크가 또 찢어집니다. 서 있을 때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100이라 하면 슈퍼맨 자세만 해도 한 120, 130, 150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디스크가 튼튼한 사람들은 그 압력을 견디는데 찢어진 사람들은 막 붙어 들어가고 있던 것이 상체가 또 찢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허리 근육 운동 함부로 하지 마라. 코어 근육 운동 함부로 하지 마라. 윗몸 일으키기, 크런치, 혹은 뭐 컬업, 혹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허리 뒤로 젖히는 슈퍼맨 자세 이런 것도 하시지 말라. 그게 두 번째 말하고요. 세 번째 말은 뭐냐? 허리 운동 진도를 너무 앞서 나가지 마라. 허리 운동에는 선행학습이 없습니다. 허리 운동은 가능하면 보존적으로 너무 진도를 앞서 나가면 분명히
찢어지게 되고, 디스크는 붙는 데는 오래 걸리는데 찢는 거는 0.5초입니다. 붙는 데는 1년 반 걸릴 수도 있는데 1년 붙여놨던 디스크를 찢는 데는 0.5초. 한 번에 잘못된 자세, 한 번이 혹은 뭐 이렇게 캐틀벨 이런 거 한 번 들다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허리 운동에 대해서는 진도 함부로 빨리 나가지 마라. 천천히 나가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빠른지 천천히 나가는지 어떻게 하느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봐서 어제 아침보다 더 아프면 빠른 거다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아침마다 내 허리가 침대에서 처음 나올 때 내 허리가 어제보다 더 아프냐 덜 아프냐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허리 아픈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3마르 3개고요. 그럼 3하라는 뭐냐? 허리 아픈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하면 허리가 더 재발하지 않고 잘 붙어 나갈 것이다. 첫 번째 하라 1번은요. 요추전만 자세로 걷거나 달리기를 하라는 겁니다. 걷거나 달리기가 얼마나 좋은지는 아까 동물 실험 결과를 말씀드렸죠.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걷기나 달리기를 시켰던 동물들은 디스크 주변에 있던 줄기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걔네들이 디스크 속으로 들어가서 디스크 물질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수분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세포들이 더 많이 살아나게 되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걷기나 달리기가 그렇게 좋은데 단 디스크가 찌그러질 정도로 많이 걷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내 디스크가 그런 것 때문에 걷기 운동 때문에 내 디스크가 찌그러졌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 통증이 어제보다 더 아프면 아 내가 어제 저녁에 관악산에 가서 걸었던 그게 디스크를 찢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걷기 달리기 운동을 하라는 게 하라 1번이고요. 예. 하라 2번은 뭐냐 하면 이 척추를 고정해주는 근육이 두 겹이 있습니다. 그걸 뭐 자연복대라는 이름으로 제가 옛날에 붙였는데 하나는 복근을 포함한 이 속에 있는 이 근육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바깥쪽에 있는 흉요근막이라는 이 등 뒤에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근막을 잡고 있는 게 위쪽으로는 광배근, 활배근이 잡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대둔근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배근하고 활배근과 대둔근을 강화시키면 이 근막이 단단해져서 허리를 어느 정도 더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자연복대 근육 강화를 하라. 그게 두 번째 하라입니다. 예. 세 번째는 이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에서 낫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그건 뭐냐 하면요. 잘 쉬어야 됩니다. 푹 쉬도록 하라. 왜냐하면요. 우리 몸이 운동을 하면은 몸이 좋아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운동을 할 때 몸이 좋아진다고 하는 건데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 몸은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좀 손상을 받습니다. 아주 가볍게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쉬는 동안에 그 손상을 리페어하면서 몸이 더 튼튼해집니다. 아까 걷고 나서 거기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는 것도 걷는 동안에 아주 가벼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손상을 치유하려고 줄기세포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그 손상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아프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잘 쉬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를 근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너무 오래 하면 디스크 심한 사람들은 너무 오래 할 때 디스크가 찌그러집니다. 통증이 생길 때까지 너무 오래 걸어서 이 손상이 있는 상처난 디스크가 찌그러질 정도로 걸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걷고 나서 이 디스크가 찌그러졌는지 안 찌그러졌는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저녁에 걷고 한숨 자봅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어제 아침보다 오늘 아침이 더 아프면 어제 저녁에 내가 청계천 걸은 게 너무 무리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걸음을 걸을 때 제일 이제 흔히 보는 잘못된 자세는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렇게 흉추가 이렇게 좀 굽으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하게 몸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걸음을 걸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추전만이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요추전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슴을 활짝 들어 올려 가지고 좀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당당하게 보일 수도 있고 가슴을 활짝 들어 올리고 가슴을 활짝 들어 올리려면 이 뒤에 있는 이 등 뒤에 견갑골이라고 있어요. 이 삼각형 뼈. 그 견갑골을 뒤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조금 남들이 보기에 좀 너무 건방져 보이긴 합니다만은 당당한 자세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턱까지 이렇게 좀 치켜들면 좋습니다. 턱을 치켜들어 가지고 이 귓구멍이 약간 등 뒤로 가면서 귓구멍하고 항문이 이렇게 일직선에 놓이게
귓구멍에서 내려간 선이 항문을 지나가도록 한 이 자세에서 이제 발은 뭐 너무 이렇게 11자보다는 약간 15도 정도, 5도에서 15도 정도 약간 밖으로 돌아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시선도 약간 위를 약간 위를 보게 되겠죠. 보통. 예. 저는 이렇게 널리 이렇게 위를 봅니다. 근데 혹시 뭐 밑에 그 돌뿌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밑을 보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걷습니다. 제가 걸을 때 저는 많이 걷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걸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차 타는 것보다 택시 타는 것보다 혹은 뭐 지하철 타는 것보다 한 10분, 15분만 더 투자하면 40분, 50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걷는 걸 뭐 어느 정도가 가장 권장된다고? 뭐 사람마다 다른데 미니멈은 한 7,000보 이상 걸으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7,000보는 보통 집에서 살림하는 분들은 7,000보 못 걷게 되고요. 예. 집에서 이제 살림하는 주부들은 예. 그런 분들은 따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서 회사 다니는 사람은 7,000보는 기본으로 걷습니다. 그게 기본이고 예. 거기에다 한 30분은 더 걸어줘야죠. 30분 걸으면 10분에 1,000보를 걷게 됩니다. 예. 10분에 1,000보를 걷기 때문에 30분 걸으면 3,000보 더 걸으면 10,000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예. 많이 걸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탈 때 갈아타지 않고 갈아타는 역까지 바로 걸어간다든지. 교수님은 하루에 몇 번 하고? 저는 뭐 12,000보, 13,000보는 보통 걷습니다. 통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 매일 걷는 게 좋죠. 그 신전 운동에 네네네. 대해서 강조를 상당히 많이 네네네네. 하시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던데 뭐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아픈 사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서서 하는 신전 운동은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서 뭐 컴퓨터 하시거나 이런 분들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주 방법은 간단한데요.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잡고 손을 허리춤에 갖다 댄 상태에서 이 상체를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뒤로 천천히 젖힐 때 이때 천천히 젖혔다가 한 5초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때 이제 숨을 호흡을 좀 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뒤로 젖힐 때 코로 숨을 들이쉬어 가지고 뒤로 다 젖힌 상태에서 5초 정도 쉬었다가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는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여기까지 오면 돼요. 이거 가르쳐 드리면 또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만 돌아오시면 됩니다. 신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안 아프게 하려는 것도 있고 평소에 아프던 사람을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허리 아픈 사람들은 처음 신전을 이렇게 하면요. 허리가 조금 더 아픕니다. 허리가 더 뻐근해져요. 그 경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허리만 뻐근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신전할 때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로 통증이 쫙 뻗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후자일 때는요. 뻗쳐 내려갈 때까지 가면 안 돼요. 허리만 뻐근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뻐근하다가 점점 좋아집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좋아집니다. 디스크가 붙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다리가 저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다리가 여기서 저리다 그러면 조금 돌아가자. 여기서 5초 있다가 다시 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아까는 여기서 저렸는데 오늘 오후쯤 되면 여기까지 갑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건가요? 자주 할수록 좋죠. 근데 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한 30분에 한 번 정도 일어나서 해주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하다가 일어나서 신전 운동을 좀 이렇게 해주고. 네네네.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보다가 일어나서 신전 운동하면 민폐잖아요. 그렇죠.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아무리 처음에는 주전만을 잘 잡고 있어도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이야기하다 맞아요, 보면 맞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생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주 이런 상황이 되면 자주 엉덩이를 다시 집어넣고 견갑골을 뒤에 펴서 이런 식으로 턱을 치켜들고 이렇게 이제 한 5초 정도라도 있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할 때는 이렇게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 보이지 않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허리 아픈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게 아주 심한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 일주일 가기도 하고 한 달 가기도 하고 아주 막 걸음을 이렇게 걷다가 옆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하면서 아픈 정도가 아플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요즘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죠. 그 목 디스크
어떤 질환인지 한번 살짝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와 똑같이 생긴 건 똑같습니다. 그 대신 허리 디스크보다 훨씬 작고 훨씬 좀 뻑뻑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자기 체중의 60%를 받아야 되지만 목은 5kg 정도 받으면 됩니다. 머리 무게니까. 그래서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만큼 오래 아프고 많이 아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랬는데 현대인들은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컴퓨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목 디스크가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2011년이 되면서 목 디스크 환자 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렇죠. 의료보험 통계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요, 2010년인가에 그게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더 보급돼서 아이폰이. 그렇죠. 미국에서 2009년도에 나왔고 한국에 2010년 말인가 나왔어요. 그러고는 2011년, 12년 되면서 목 디스크가 확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한 주범이고, 그다음에 김 기자님 같은 분들 혹은 뭐 펀드 매니저, 그다음에 작가들 이런 사람들은 컴퓨터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컴퓨터 하는 그 자세가 목 디스크에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아무리 좋은 자세로 컴퓨터를 해도요, 눈으로 뭔가를 이렇게 눈을 고정해서 뭔가를 보는 그 자세를 오래 갖고 있으면 디스크가 찌그러집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운전, 화물차 고속도로 운전하는 분들이 목 디스크가 많이 와요. 뭔가를 이제 집중해서 계속 똑같은 자세로 하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시내 주행은 빨간불이 되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는 3시간씩 계속 전방 주시 안 하면 사고 나니까 계속 이 자세로 오랫동안 전방 주시하니까 디스크가 점점점 찌그러듭니다. 제가 100년 허리 개정판 낼 때 하루에 뭐 한 14시간씩 한 2달 정도 컴퓨터를 계속 했다가 목 디스크가 정말 심해져 가지고 왼쪽 팔에 마비가 왔습니다. 이쪽 팔에 비해서 지금도 좀 얇습니다. 지금 얇아요. 이번에 안식년 하면서 많이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이면 여기가 한 30으로 줄었다가 지금 한 80, 85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때도 저는 자세는 아주 좋았죠. 좋은 자세를 했지만 그 모니터를 오래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디스크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라 이 허리 디스크하고 목 디스크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유전을 받죠.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목도 안 좋습니다. 부모님한테 똑같은 유전을 허리에도 받았고 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1번이고요. 또 하나는 허리에 나쁜 자세가 목에도 나쁩니다. 이러면 허리가 좋으면 목도 펴지고요. 허리가 구부러지면 목도 이렇게 그래서 그 2가지 이유로 허리하고 목이 같이 가는데 어떤 분들은요, 허리는 쌩쌩한데 목만 완전히 너덜너덜해지죠. 맞아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 MRI 가져오면 당신 콘설턴트지 이렇게 딱 합니다. 당신 콘설턴트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왜냐? 콘설턴트는 뭐 허리 쓰고 이렇게 삽질할 일은 없잖아요. 계속 앉아서 컴퓨터만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는 쌩쌩한데 목은 너덜너덜해지잖아요.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하는 그런 거.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 하면 스트레스.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면요, 이 목 주변 근육이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긴장돼요. 이렇게. 그건 이미 논문에 나와 있어요. 이 긴장되는 그 힘만으로도 목 디스크가 오랫동안 눌리면서 찌그러드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로 아파오는 분들은 평소 생활에서 뭔가 잘못해서 아픈 건데 잘 못 찾아냅니다. 근데 목 디스크로 아파오는 분들은 몇 가지만 찍어보면 금방 나와요. 그게 주로 이런 식이죠. 회사에서 중요한 그 기한을 내야 돼서 한 2주 정도 밤샘 작업을 계속 한 거예요. 컴퓨터 계속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조금 많이 찢어졌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부장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막 스트레스를 막 받아. 그래서 이거 할 때도 막 스트레스 받고 밥 먹으러 가서도 이러고 먹고 스트레스를 막 받아 있는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연히 또 친구 이삿짐을 도와주러 갔어. 가서 무거운 걸 몇 번 들었어. 그러고는 이제 딱 뭐 외국어를 좀 쓰자면 아다리가 됐다고 할까. 딱 이제 그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디스크가 딱 이 손상이 되면서 눈물 나게 아프게 됩니다.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제가 예전에 목 디스크 환자를 좀 취재를 했는데 허리 디스크보다 목 디스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아이고 참 잘하시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목 디스크의 고통이 훨씬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머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괴롭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대신 허리 디스크보다는 그 자연 경과가 짧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1년, 1년 반 가는데 목은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짧고 잘 낫습니다, 비교적. 목 디스크를 부르는 몇 네. 가지 잘못된 행동,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딴 거는 이제 그 소파 네. 팔걸이에 베개를 하고 자는 경우 이렇습니다. 자, 목 디스크를 찢는 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번에 강한 힘, 예. 또 하나는 반복적인 작은 힘, 예. 세 번째는 아주 작은 힘이 은근하게 오래 유지되는 경우. 이 세 가지인데요. 한 번에 강한 힘은 뭐냐? 추돌하는 거죠. 자동차 추돌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혹은 저 격투기 선수들이 이렇게 목 꺾어 가지고 초크. 예, 초크. 헤드락 같은 거. 헤드락. 예. 예. 그런 거 할 때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 흔치 않죠. 두 번째는 반복적인 그 작은 힘이 쌓여서 되는 경우는요. 골프 선수들 중에 목 디스크 터져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골프 이 드라이버 스윙할 때 드라이버에 걸리는 그 힘이 디스크에 이제 계속 누적이 되는데 하루에 1000개씩 예를 들어서 2년 3년 해보십시오. 터집니다. 그게 반복적인 힘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일 흔한 거죠. 그게 1번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외부의 힘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 그게 소파에 기대서 자는 거. 소파 팔걸이에. 이렇게 자는 거예요? 소파가 이렇게 옆으로 넓잖아요. 네. 팔걸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머리가 여기 가고 발이 일로 가도록 해서 왜 한 번씩 부부 싸움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한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TV 같은 거 보십니다. TV를 왼쪽에 놓고 계속 보시는 경우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직선이 아니고 이제 약간 이렇게. 그다음에 자기 업무 보는 책상에도 책상에 일부러 모니터를 한쪽에 두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맞아요. 분은 왼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목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탈출되게 됩니다. 한쪽으로 쳐다보는 경우 아니면 한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기울여 있는 이런 분들. 그런 경우에 디스크가 잘 터집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오랫동안 한 곳을 응시하는 응시 기간이 긴 겁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3시간, 4시간 계속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혹은 모니터를 오랫동안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모니터를 오래 보고 있는 거. 다섯 번째가 스트레스. 이렇게 그 안에 다, 그 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목 디스크는. 내 생활에서 이런 게 뭐가 있는지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뽑아내면 잘 해결됩니다. 허리보다 더 쉽게 해결됩니다. 아까 허리는 누워 있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목도 누워 있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하죠. 베개가 중요해요. 베개. 베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답이 없는데 제가 정답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만은 베개는 이제 하여튼 베개도 중요하고요. 매트리스가 중요해요. 보통은 베개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매트리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로 누웠을 때 베개가 받쳐주는 것 이전에 매트리스가 내 어깨를 쑥 밑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모로 누웠을 때 목을 잘 손상합니다. 그래서 베개는 첫째 너무 높으면 안 되고 목 뒤를 받쳐주고 머리는 약간 떨어지게 하는 게 좋고 푹신한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 베개를 벨을 때 이 경추전만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이제 베개를 벨 때 어떤 분들은 이게 머리 끝이 베개에 닿는 분들도 있거든요. 좋지 않죠.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고개 이렇게 되겠죠. 딱딱한 건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도 척추가 600번, 1시간에 600번 움직입니다. 잠자는 동안도 숨을 쉬기 때문에 숨 쉬는 동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베개가 딱딱하면 그게 계속 쉬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나무 베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목 디스크 얘기도 나왔으니까 한번 목 건강을 위한 자세도 한번 한번. 목 디스크도 결국은 신전 자세, 신전 동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좋은 의자, 좋은 책상에 아무리 앉아서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하다가 한 30분에 한 번 정도는 허리를 펴고 1단계 허리가 펴서 당당한 가슴이 되고 경막골을 뒤에 갖다 붙입니다. 붙인 상태에서 턱을 치켜들면서 천정을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한 5초 있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고개를 너무 뒤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개를 너무 뒤로 하다 보면 목에는 내려 올라가는 중요한 혈관이 있는데 그게 눌리면서 이렇게 핑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뒤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저기 그 벽하고 천정이 만나는 저 부분 있잖아요. 저기 정도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뭐 주변에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그냥
뒤로. 견갑골을 뒤로 붙이는 것. 허리를 펴는 게 1번, 견갑골을 뒤로 붙이는 게 2번. 근데 이렇게 목을 뒤로 젖힐 때도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은. 아픈 경우 첫 번째, 뒤로 젖히는데 목 가운데만 뻐근하다. 그럴 때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 젖혀줘도 됩니다. 근데 뒤로 젖혔는데 아픈 게 어깨 쭉질해서 팔로 내려간다. 그럼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허리랑 똑같습니다. 방사통이 생기면 방사통이 생기기 직전까지만 젖혀라. 이렇게 뒤로 허리 펴고 이렇게 해서 젖히면 되게 아파요. 근데 허리 펴고 견갑골을 붙이고 젖히면 조금 더 넘어갑니다. 여기 가면 막 아파요.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 아프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 정도. 5초 있다가 바로 하고 또 한 2, 30분 있다 또 5초 있다가 바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침에 많이 아프다 저녁 때쯤 되면 이 정도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많이 쭈그러들고 붙은 게 되는 거죠.